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요새 들쑥날쑥해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노라.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벌 4세의 왕자와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은 이제 뭐 스트릿 댄서 일을 갖다 하고 있는 여자 둘의 만남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인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자를 갖다 붙잡음으로 해서 뭔가 이게 신분 상승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남자는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냥 둘이 가고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자체를 갖다가 부모라든지 사회가 인정을 갖다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박탈감. 성노동자와 백마탄 왕자의 이야기죠. 이 작품도 상을 많이 받았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에서의 5관왕. 칸 영화제 같은 경우도 네.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생충도 그렇고 저희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 역시도 그 계급, 그쵸. 신분 상승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죠. 여태까지 많이 다뤄왔던 그런 형식의 이제 작품이죠. 예를 들면 이제 프리투먼, 이제 왕자님을 만나가지고서 신데렐라가 되는, 옛날 같으면은 그냥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 그 남자한테 속닥속닥 거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프리투먼 같은 경우는 줄리아 로버츠가 그쪽 베버리hills 그쪽에 있는 유명 샵 같은 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갖다 인정을 안 했었거든.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근데 남자가 와서 한마디 딱 하니까는 그 뒤로 모든 반응들이 다 바뀌었을 때,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꿈과 희망이라는 걸 갖다 던져줬었지. 근데 이번에 봤던 아노라라는 작품은 현실, 사회가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는 여자 입장으로 보면 이제 세상은 얄짤없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판타지적으로 느껴지고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번쩍번쩍대는 사이키 조명, 광란의 밤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뭐 미장센이죠. 과할 수 있다면 과할 수 있게 배치가 된 것들인 거죠. 왜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었었어.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대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증폭되는 감정들이 많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이 좀 발산되는 어떤 장면들이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어. 포진이 됐죠. 그러면서 도파민이 또 분출이 돼.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끝에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어떻게 보면 행복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 그 앞쪽에서 포진된 호르몬들은 좀 더 자극적인 호르몬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호르몬의 흐름들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 시각적으로도. 끝에는 결국은 눈 내리는 굉장히 좁은 차 안에서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보이는 그 사람도 왕자 아니에요. 옆에 따라다니는 건달 같은 애가 어떻게 보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맞아. 얘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그런 시각적인 변화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러한 배치들이 물론 구성도 있겠지만 편집적으로 굉장히 잘 녹여진 작품이지 않나. 그렇죠. 이 션 베이컨이라는 이 감독, 아카데미에서는 좀 더 봐줬던 게 편집이라는 부분에서 좀 봐준 거고, 그래서 이 감독이 편집상을 받으면서 한 얘기가 편집은 제3의 각본이다. 저도 뭐 편집을 하지만은 편집을 하다 보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프리프로덕션에서도 그렇고 그려져요. 장점은 그래. 근데 과해질 수가 있어. 응? 근데 그걸 또 안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오히려 더 아쉬울 수도 있는 거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자만이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면서. 참 이 아노라는 작품을 보면서 야, 이 거장은 확실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를 많이 느낀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그 남자 아이의 태도,
정말로 그냥 자기의 욕정을 딱 풀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친구는 끝으로 갔다 다시 원으로 다시 오는 느낌? 티모시 샬라메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요. 약간 티모시 샬라메 가지고 있는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들. 그 친구가 그 전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거기에서 보여줬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년의 아주 그냥 자유분방함, 그냥 자기의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게 가고 있는 가장 1차원적인 느낌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생각은 여자가 많이 하거든. 하지만 이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뭔가 고민을 하지만 이끌려가는 거죠.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캐릭터잖아. 살짝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넘실대는 그런 머리에 반짝이라고 해야 되나? 컨셉도 그렇고 참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마이키 메디슨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신인 여주인공인데 데미 무어와 붙어서 이겼잖아요. 이 여주인공이 여우주연상을 탈 수밖에 없었던, 제 개인적으로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할 때. 관계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의 어떤 흐름, 배우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연출적인 그런 것들. 연출자는 사실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사람이지. 배우라는 감정 노동자죠. 그 노동자에게 잘 전달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잘 전달을 한들 이해를 못하고 연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물론 이제 이 배우가 연륜이 있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NG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저 에러만 안 찍어보셨죠? 저는 약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 뭐 물론 저는 뭐 제가 직접적인 연출은 아니지만은 옆에서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 뭐 에러물이라기보다 성인물 NG라는 게 나잖아요.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노동이에요. 연기하는 거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흥분감을 지속해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역이에요. 고역이지 그거는. 그거를 한두 번이어야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서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치, 감정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끝에는 그 행복감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것을 이해하고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를. 물론 내가 과해석일 수 있어. 하지만 느껴지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이 배우가 알건 모르건 그것을 느끼고 행동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는 굉장히 그 계산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저의 부족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심사위원회가 느끼는 거지.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게 내가 그 나이 때였으면 나 그런 역할이면 할 것 같아. 20대 나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 일본에서는 또 한때 일요일마다 오렌지족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린 되게 힘들게 유학생활을 했었거든. 무조건 일요일은 쉬는 날. 그럼 우리들만의 또 세계가 따로 있다고. 자, 우리가 놀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가라오케. 아니면은 이제 클럽?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파라를 추면서 앞에서 이제 춤추는 댄서들이 있고 그걸 갖다 쫓아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아드레날린을 갖다 그냥 분포를 하자 하고서 이제 젊은 혈기에 가는 곳이라서 그랬을 때 이 아노라와 같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스트릿 댄서는 아니고 모르겠어. 그 친구가 스트릿 댄서인지 아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만나지는 않으니까. 그럼 어떤 여성이었어요? 형이 이제 메이크업- 뭐에 끌렸어요? 어떤 거에 끌렸어요? 그 여성? 그냥 웃는 모습. 나는 이빨 웃는 모습. 왜 술 먹고 난 다음에는 왜 다들 이뻐 보여? 좀 그건 있어. 그런 시간을 갖다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야. 이 작품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사랑 아니에요. 일단은 아노라가? 아노라요. 관계로서 이 어떻게 보면 속궁합이 잘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아. 속궁합 제일- 잘 맞았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거 뭐 아노라와는 좀 다른 거지만 저 때 그 화상 채팅이라는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이 상체는 정장 차림이죠. 근데 하체는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채팅을 했던 시대였어요. 얼굴 보면서. 얼굴 보면서. 사실 이게 눈만 보였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뭐 잘 돼서 만났어. 근데
애가 감정의 이 변화선들이 굉장히 높았어. 심지어는 막 울기도 해. 약간 조증 같은 거지. 조좀 집안에 약간 애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추측일 수도 있어. 깊게 만난 사이는 아니니까. 모르겠어. 내가 그때 그 단편적인 거지만은 좀 돈 좀 있었던 애인 것 같아. 애였던 것 같아. 맨날 택시만 타고 다니. 그때 당시 나도 뭐 20살 때 군대 전역 바로 했을 거야. 이 아노라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그 남자 주인공이었잖아요. 막 쓰고 다니는 스타일. 나를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막 아무 얘기 안 했다가. 근데 나를 계속 꾸준히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어. 얘가 좀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내가 잘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었던 좀 나도 그렇게까지 이루어질 뻔이 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한 나의 어떤 경험을 비춰서 이 작품을 봤을 때도 나는 거꾸로 이제 아노라 같은 이 여성한테 약간의 어떤 감정이입이 됐다라는 거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여된 무언가를 충족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깊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거지. 내가 결여된 어떤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걸 대상화하는 거. 이것도 아마 저도 주워 들은 거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일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결여된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결여된 어떤 것들을 계속 충족해 나가는 어떤 작업들이었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화상 채팅에만 만났던 이 여성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 내가 결여된 게 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하다 보니까는 나 역시 아노라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우리는 그냥 아노라인데 우리는 늘상 그 왜 그거를 갖다 보고 살고 있는 거잖아. 맞다, 내가 아노라였어.